외면하고 싶었던 라오스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이 비밀 전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중국어가 더 크게 찍힌 간판. 지금 저는 비엔티안의 중심가인 여행자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곳은 세련된 카페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물가도 저렴해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여행자의 천국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화려하고 평화로운 풍경에서 딱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라오스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라오스의 눈물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은 라오스를 물가가 싼 나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 역시 라오스에 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경험해 보니까 전혀 다른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엔티안의 카페에 들어가면 커피 한 잔에 3만에서 6만 킵 사이입니다. 햄버거나 피자 같은 서양 음식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입 맥주나 와인은 오히려 한국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행자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오스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이 물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많은 라오스 직장인들의 월급은 한국 기준으로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생활 물가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수입품 가격은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여행자는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이 사람들은 이 물가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요? 사실 라오스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풍부한 수력 자원, 광물 자원, 비옥한 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심부라는 지리적 위치까지 조금만 놓고 보면 성장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의 현대사는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독립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시기의 비밀전쟁. 미국은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라오스에 엄청난 규모의 폭격을 가했습니다. 수많은 마을이 파괴되었고 지금도 불발탄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 전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코페 디지털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비밀 전쟁 기간 동안 투하된 불발탄의 비극적인 역사를 알리는 박물관이자 현지 피해 생존자들에게 의식적 제작, 휠체어 지원, 재활 치료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의 전시관입니다. 이제 역사책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 전쟁의 잔혹한 진실을 말해보려 합니다. 시간을 1964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 싸우고 있던 냉전 시기였고 베트남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때 베트남 바로 옆에 붙어 있던 라오스는 1962년 국제협정에 따라 공식 중립국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즉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북베트남군은 이 중립국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미군의 감시를 피해 남베트남으로 무기와 병력을 보급하기 위해 라오스 국경지대의 빽빽한 정글 속에 비밀 보급로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호치민 루트입니다. 이를 눈치챈 미국은 분노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중립국인 라오스를 공격했다간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세계가 모르게 비밀리에 라오스를 폭격합니다. 미 국방부가 아닌 미 중앙정보국이 이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은 라오스 내부의 소수민족인 몽족을 포섭해 대리전을 치르게 했고 미군 조종사들은 군복 대신 사복을 입히고 민간 항공사 소속으로 위장한 채 라오스 상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렇게 미국 유권자도 의회도 모르는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비밀 폭격이 시작된 것이죠. 폭격의 규모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9년 동안 미군이 라오스에 투하한 폭탄은 무려 200만 톤이 넘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이것은 5년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 단 8분마다 폭격기 한 대 분량의 폭탄이 매일같이 떨어진 양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에 떨어진 폭탄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이 인구 수백만 명에 불과한 이 작은 나라 라오스에 집중된 것이죠. 특히 미군이 애용한 무기는 집속탄이었습니다. 커다란 커브 폭탄 하나가 공중에서 터지면
그 안에서 테니스 공만한 작은 새끼 폭탄 수백 개가 사방으로 흩어져 땅에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1973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이 비밀 전쟁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투하된 수억 개의 집속탄 중 약 30%인 800만 발이 터지지 않은 채 불발탄으로 땅속에 남겨진 것입니다. 라오스의 부드러운 진흙과 숲이 폭탄의 충격을 흡수해버린 탓이었죠. 이 터지지 않는 8천만 개의 폭탄들은 라오스 전역에 매설된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라오스 사람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밭을 갈기 위해 괭이질을 하다가 땅속에 폭탄을 건드려 다리를 잃습니다. 저녁을 짓기 위해 마당에 불을 피웠다가 그 열기가 땅속에 전해져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온 가족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의 피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폭탄들은 아이들이 딱 좋아할 만한 장난감 공처럼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이를 주워 던지고 가지고 놀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폭탄으로 오염되어 있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도로를 깔 수도 없어 라오스의 경제는 여전히 세계 최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엔티안을 걷다 보면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오스어보다 중국어가 더 크게 찍힌 간판, 중국 기업이 지은 건물들, 그리고 중국 자본이 들어간 대형 사업들. 대표적인 것이 중국 라오스 철도입니다. 분명 라오스 경제에 도움이 된 사업입니다. 관광객도 늘고 이동도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대규모 차관, 높은 부채, 외국 자본 의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과실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비엔티안의 밤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수입 자동차, 세련된 레스토랑. 거리에서는 수억 원이 넘는 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직도 도로와 교육, 의료 환경이 전혀 다른 지역이 존재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셈이죠. 비엔티안의 한쪽에서는 수만 원짜리 식사가 팔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광객이 많으면 먹고 살 수 있고 관광객이 줄어들면 바로 생계가 흔들리는 구조죠. 코로나 시기 많은 라오스 사람들이 그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많은 젊은이들이 태국으로 향합니다. 태국의 임금은 라오스보다 높기 때문이죠. 같은 노동을 해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라오스 가정은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이 보내주는 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떠나는 것이 꿈이 되는 현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라오스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문화도 매력적이고 여행자로서 만난 라오스는 정말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가 언젠가는 라오스의 눈물이 아니라 라오스의 희망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라오스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un on the window frame, your hand on the seat beside me. Fields keep falling away like old notes I used to hide in.